8화는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회차였는데요. 간물주를 꿈꾸다 바다까지 추락하는 김낙수의 모습이 그려졌죠. 8화는 김낙수가 명퇴하면서 위로금 2억을 받은 상황에서 허황된 꿈을 좇으며 인생의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걷어내고 나니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는데요. 재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다녀보니 월급은 대부분 200에서 230 사이였죠. ACT 부장으로 받던 월급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았는데요. 낙수로서는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낙수 자존심이 결국 낙수를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기 시작했죠. 낙수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던 부서가 잘 나간 것도 실적이 좋았던 것도 모두 자신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는데요. 아산공장으로 좌천될 때도 자신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는데요. 낙수가 사라지자 사무실 분위기는 부드러워졌고 업무도 원활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죠. 더 안타까운 건 주변 사람들조차 모두 낙수에게 여러 번 경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ACT 내에서 부동산 정보력으로 소문난 송 과장은 물론이고 월세만 3천씩 받는 논팽이까지 재취업하라고 조언했는데요. 그들은 낙수 성격과 투자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것이었죠. 하지만 낙수는 그들의 우려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ACT 부장인데 임대업도 못하겠어라는 자존심이 낙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 결과 3억에도 안 나간다는 상가를 무려 10억 5천에 계약해버리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러버렸는데요. 심지어 자신이 특혜를 받은 줄 알고 기뻐하기까지 했죠. 가진 돈은 모두 털리고 7억이라는 대출까지 받으면서 퇴사와 동시에 빚더미에 앉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의 모습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내 하진은 공인중개사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었죠. 아들 수겸은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소비를 줄여도 카드값은 매달 꾸준히 빠져나가고 집안 분위기는 날로 경직되어 갔는데요. 가장이 쓰러지면 가정도 흔들린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상가 분양 사기 사건은 8화의 핵심이었는데요. 낙수는 편의점 앞에서 받은 상가 전단지를 떠올리며 상가 분양사무소를 찾아갑니다. 분양실장과 협상을 통해 16억짜리 상가를 10억 5천에 계약했다며 뿌듯해했죠. 사실 그게 바로 함정이었죠. 분양실장은 너무나 능숙하게 낙수의 불안을 파고들었는데요. 지하철이 3분 거리에서 개통되고 병원도 입점 확정이라고 말했죠. 게다가 대기업의 카페가 들어오면 월에 1,000만 원을 받는 건 우습다고 강조했는데요. 낙수는 1,000만 원이라는 단어에 꽂혀 더 이상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작정하고 짜고 치는 사기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요. 분양실장과 연락이 끊기고 들어오기로 했던 토스트 가게 사장도 입점을 거절했죠. 보증금은 필요 없다며 더 이상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낙수는 급하게 상가로 달려갔는데요. 그런데 그곳에는 자신처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우성치고 있었죠. 실장이 약속했던 성공 플랜카드가 바람에 떨어져 나갔는데요.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유령 건물처럼 횡했죠. 그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 낙수는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낙수는 손이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귀에서는 이명까지 들리며 공황 증세를 겪게 됩니다. 자신 인생을 통째로 건 상가가 사기였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은 금전 손실 이상이었는데요. 남은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절망이었죠. 예고편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물 허남준이 등장하는데요. 김낙수가 그를 보자마자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걸 보면 범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낙수의 구세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허남준이라는 인물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의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허남준이 변호사일 가능성입니다. 이번 상가 분양 사건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사기였는데요. 개발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허위 분양이었죠. 지하철 개통도 사실이 아니었고 병원 입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허남준이 이 사람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낙수 역시 이 소송에 참여해 잃은 돈의 일부를 되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낙수가 독단적이고 오만하게 살아온 자신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허남준이 같은 피해자일 가능성입니다. 자신도 사기를 당해 분노한 채 낙수를 찾아온 것일 수도 있죠. 함께 소송하자고 제안하는 흐름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분위기를 보면 유명한 사기 전문 변호사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의 등장 자체가 너무 진지하고 의미심장했기 때문이죠. 한편 회사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요. 김낙수가 퇴사한 이후 도 부장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김 부장이 좌천당했을 때만 해도 정 대리를 비롯해 권사원 등 팀원들을 챙기는 분위기였죠. 백상무 라인을 잡고 있는 김 부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부장이 퇴사를 하고 난 뒤 도 부장은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함께 진행하던 회의에 김 부장 팀 직원들을 제외하고 자신 팀만 따로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정 대리와 권사원은 도 부장의 이런 행태를 보고 몹시 당황한 분위기였죠.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는 김낙수가 ACT 본사를 찾아왔는데요. 그동안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도 부장과 악수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제는 진정한 가불관계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부하 직원들에게 호통치던 김 부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김낙수의 모습이죠. 자존심이 완전히 꺾인 채 고개를 숙이는 낙수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김낙수가 들어간 하청업체는 바로 하진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이는데요. 첫 스카웃제의 때 완전히 무시하며 비웃던 낙수였죠. 하지만 사기까지 당한 현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과연 하청업체 직원으로 만난 김낙수에게 도 부장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도 부장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배려심 깊고 예의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아마도 김낙수의 자존심을 뭉개놓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